Yo, get it, yo, let's go get it, Cultureman. 아, 턱이 지금 굳은 것 같아요. 하도 오랜만이라서.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첫 시즌 2 Cultureman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는 우리 GOD 전국 투어를 무사히 잘 마쳤고, 우리 팬지 여러분, 코맹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할 자동차는 역사를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1972년도에 첫 소개됐습니다. E12 바디로. 그리고 또 1981년도에 E28, 또 E28에서 처음으로 또 M5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1988년도에 E34.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디 스타일. 그 후로는 뭐 더 많았었지만 E30나 뭐 어쩌죠. 하지만 저는 별로 그 모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자동차는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2024 i5. Let's get it. 자, 여러분, 이 자동차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원래 좋아하는 자동차 internal combustion 모듈이 있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요새는 또 EV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동차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EV 자동차들이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좋았다가 변덕이 이 세상에 제일 심한 사람이에요. 귀가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똑똑한 휴지보다 더 얇은 사람이 있어요. EV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internal combustion 모듈로 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 자동차로 바꾼 사람 Let's get it.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하나 둘 큐. 안녕하십니까. 람보르기니 뭐 이런 얘기 안 해. 더 이상 안 하잖아 지금.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너는 미친놈. 네. 레이싱계에서는 챔피언, 뛰어나온 실력을 갖고 있는 레이서인데 저한테는 그냥 미친놈. 왜? 저번에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8 시리즈 한 다음에 역시 형 이 V8 8기통 최고야 형.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랐어. 한데 그 촬영한 다음에 저한테는 한 열흘 후에 전화 온 거야. 형 그런데 그런데 이 차가 참 좋지 않은가 하면서 내가 넌 그냥 미쳤다. 요걸 샀어요. 왜 이 차를 산 거예요? 저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랬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형, 요 두 자동차는 내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탈 수 있는 자신이 있을 정도로. 누가 죽을 때까지 탄대. 네가 이랬잖아 나한테. 8 시리즈 이 8기통하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형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요 헤드라이트 요것도 안 나올 거고. 맞아. 그리고 또 형 이 렉서스 진짜 빌드 퀄리티 와 이거 너 어쩌 했는데 둘 다 팔았지. 하고 얘를 산 이유가 뭡니까? 이제 8 시리즈는 좋아요. 지금도 좋고 감성도 되게 좋은데 차는 되게 크고 낮은데 내가 매일 타고 다니기에 이게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 힘들더라고. 그건 이유 넘버 1 for 그 자동차.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렉서스는 렉서스는 이제 이 차를 사게 되면은 에코노미컬 한 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EV나 하이브리드가 저공해 자동차가 꼭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해외 시합이 많아졌기 때문에 항상 차를 공항에다 두고 가면은 주차비가 반값, 고속도로 톨도 50%. 자, 그런데 그게 그 혜택 같은 게 좋은 게 만약 이 자동차는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그 혜택들이 쌓이고 쌓이면 끝에 보면 차 좋지만 그 자동차를 진짜로 3개월 타고 팔면은 그 밑지는 그쵸. 가격이 아마 한 1,500만 원인데 그 1,500만 원을 전략하려면 한 10년 한 10년 타.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정신병자야. 그런 게 이유 핑계지 핑계. 핑계 그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지. 합리화시켜서 이거 샀는데 근데 잘 산 것 같아. 너는 나한테 항상 잘 산 것 같아. 잘 산 것 같아는 난 지금 여태껏 내가 한 72번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이제 탄 지 얼마큼 됐어요? 3주? 3주 탔으니까 그래도 3주 동안은 그래도 많이 탔기 때문에 되게 많이 타서 1200km 탔어요. 오늘한테서 듣고 싶어서 일단 설명해 주세요. 자, 이번에 새로 나온 5 시리즈인데 가솔린 모델이 있어요. 뭐 520, 530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다 생략을 하고 EV 버전만 얘기를 할게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40, 60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EV 5 시리즈는 시트라든지 휠이라든지 엠팩 프로라고 M 파츠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있고 모든 게 최고급 사양으로 들어와요. 다만 M60은 전기 모터가 하나 더 있어서 마력수도 높고 40은 후륜구동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후륜구동인데 전기 모터가 하나예요. 그렇죠. 이 자동차는 뭐 퍼포먼스 위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가 사는 거는 그 렉서스를 떨고 놓고 그렇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게 M 패키지예요. 이거 뭐예요? 이건 M 패키지인데 요즘은 M 패키지가 따로 있고 엠팩 프로라고 있는데 엠팩 프로는 그릴이라든지 뭐 브레이크가 빨간색으로 들어간다든지 이제 요게 검정색으로 들어가고 그걸 엠팩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자동차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냥 뭐 5 시리즈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죠? 가솔린 모델이나 뭐 같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아니면 EV 자동차면 무조건 EV처럼 생겨야 되고 무조건 뭐 하이브리드처럼 생겼었기 때문에 프리우스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랬죠. 저 차 진짜 못생겼는데 그때는 뭐 에어다이내믹스 중요하다. 휠도 이렇게 돼. 근데 이제는 보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EV 자동차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딱 봤을 땐 5 시리즈처럼 생겼고 딱 보면 여기 또 M 배직이 있고 또 여기에 Red Brake Caliper에 또 M 컬러리 딱 밴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땐 뭐 이거 i5 생각하지 않는데 이 자동차를 만약에 그냥 5 시리즈하고 비교를 한다면 얘는 마력수가 얼만큼 되고 340마력 싱글 모터. 그러면 또 그냥 레귤러 5 시리즈한테 딸리지도 않느네요. 훨씬 낫죠. 왜냐하면은 얘는 전기 모터이기 때문에 순간 토크가 세잖아. 그러니까 데이투데이 드라이버빌리티는 이게 훨씬 더 높다고. 그렇죠. 디렉트 드라이브니까. 그리고 또 얘는 후륜이기 때문에 뭔가 그 스포츠카 느낌도 받을 거예요. 그죠? 전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배터리 용량이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커요. 한 81kW 정도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500km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물론 그렇게 안 나오는데 겨울에도 내가 스키장을 다니는데 근데 잘 타면은 거의 한 400km?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스키장 같은 데 가고 이거 눈도 미끄럽고 그런데 이 자동차는 지금 P0의 후륜인데 또 토크가 어마어마한데 문제 없어요? 요즘 최근에 눈이 많이 왔잖아. 네. 근데 타보니까 문제가 없진 않은데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EV이기 때문에 무게가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립이 나쁘진 않아. 네. 스노우 타이어만 있으면은 그냥 만사 해결. 이 친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미쳤어요. 이 친구는 뭐 트랙용 자동차도 있고 SUV도 있기 때문에 이 후륜을 샀지만 만약에 나는 자동차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권하고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륜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 한번 볼게요. 그냥 5 시리즈랑 똑같아. 맞아요. 딱 봤을 때는 예전 5 시리즈 보면 되게 스트림라인, 조금 뭔가 더 잘 빠지고 그런데 5 시리즈가 요새보다는 조금 더 got more stocky, more stumpy, 조금 더 두꺼워졌고 뭔가 조금 더 실용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안에 있는 실내 공간이 뭐 헤드룸 스페이스나 레그룸 스페이스나 폭이 더 넓어졌겠죠. 차가 되게 많이 커졌어요. 맞아요. 이거 차가 5m가 넘어. 딱 보면은 요새 거 말고 예전 한 15년, 16년 전 E 클래스랑 조금 비슷한 면들도 있어요. 이 클래스 그러네. 조금 좀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 세대 E 클래스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자동차가 딱 누가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했을 때 보면 조금 더 스트림라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뒤에 rear valance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사이드 rocker 패널 아니면 사이드 스커트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까맣게 해갖고 눈 속임이라고 하죠. 섹션을 디바이딩 해갖고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걸 했는데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까지 했으면 왜 앞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지. 밸런스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중간은 조금 얇은데 여기 가서 얘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나 같으면 나도 여기다가도 블랙 라인을 여기다 해갖고 앞에도 이렇게 에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건 마이 느낌이고 뭐 여러분들 싫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아니 거고. 저도 오너로서 봤을 때 프론트가 약간 더 두꺼워. 만약에 제가 이 엠팩 프로를 디자인했다면 저 같으면 이 사이드 미러도 까맣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요 디자인, 요 윈도우 라인에서 더 잘 빠지고 M60은 블랙 미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요것도 그렇게 하지 왜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뭐 못생기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딱 잘 들어 여기 또 하얀 거 있고 또 여기 하얀 거 있기 때문에 눈찍으로 봤을 때 뭔가 it looks front heavy 앞대가리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데 봤을 때 뭐 근데 뭐 overall 디자인은 뭐 그래 나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은 디자인은 않지만 뒤에 라이트도 그렇고 요새 그 BMW의 테마 5 시리즈와 7 시리즈에 비슷한 그런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요런 윙도 이렇게 까맣게 했고 요것도 까맣게 했는데 왜 앞에만 그거랑 여기도 까맣게 하지 않는지 난 아직도 솔직히 조금 여기 위에도 패널 루프로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아는 게 난 조금 걸리고.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이거 인테리어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럼요. 야, 일단 제가 항상 독일 자동차는 느끼는 게 특히나 문을 열었을 때 느낌이 있어. 묵직하고 맞아. 뭔가 되게 solid하게 느껴져요. 열었을 때 그 열리는 게 이게 아니고 부터 이게 딱 문 안에 뭔가가 꽉 차 있는 그런 꽉 차 있는 느낌이네. 느낌이고 딱 봤을 때 벌써 나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 퀄리티, 재질이라고 그러지. 이게 보면은 딱 봐도 벌써 좋아. 짝퉁 스티칭도 아니고 진짜로 스티칭 돼 있고 이런 거 보면 여기 카본 파이버나 스피커 그릴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퀄리티가 요새는 BMW하고 머세디스 벤츠 거의 못 따라갈 정도로 아닌 이런 앉아도 됩니까? 되죠. 근데 발 밑에 조금 촉촉한데 발을 한 번만 탁 털고 타도 되긴 한데 세차를 할 거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다가 나 Wizard of Oz처럼 다른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빨간 구두 신고 요거 하면은 Wizard of Oz
아직은 운전석은 이따가 내가 운전해 볼 테니까 안 타고 여기 지금 탔는데 It's a nice place to be.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발맞추는 이 각도가 참 잘 돼 있어. 여기 이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 무릎에 타격하지 않게 스페이싱도 괜찮고 head space is very very adequate. 그리고 또 딱 봤을 때 여기 shoulder spacing도 좋아요. 그러니까 탔을 때 아늑한 느낌이지만 답답하지 않는. 뭐 여기 여기 진짜로 저번에 그 8 시리즈 때 자랑했었던 그 크리스탈 같은 게 여기 다 장착돼 있네요. 여기요. 진짜로 일단 build quality는 뭐 next to none. It's nice. 내가 또 이 왜 BMW 5 시리즈 전기차에 좀 관심이 있었냐면 꼭 BMW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주행 느낌은 BMW는 그냥 믿고 사셔도 됩니다. 타면은 중간치 이상은 항상 해요. 주행 질감이라든지 느낌이. 그 다음에 요즘 전기차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기 역학이라든지 이제 공기 저항을 적게 만들려고 생긴 게 나는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 생긴 게 그닥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형은 어떻게 생각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보다 일반차가 더 이쁘지 않아? 훨씬 더 이쁘지. 그런데 이 자동차는 그래도 그 선입견은 별로 없어. 이 자동차는 EV나 그냥 일반 5시리즈나 같은 모델이니까. 되게 비슷한데 나는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앞좌석을 되게 뒤로 많이 밀어놨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 내 다리가 거의 펴져 있을 정도로 제가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한 180, 181 되는데 여기 앉았을 때 요게 진짜 요게 이 grooves, these grooves in the back seat rest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게 실용성이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 이거 봐. 예를 들어서 진짜 앞에 우리 김태수처럼 태우처럼 키 193 큰 사람이 타더라도 뒤에는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동차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세단들은 뒤에 보면은 벤치 시트라고 그러잖아요. 쭉 가는 벤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시트인데 어떤 차들은 타게 되면은 박스 안에 타는 느낌인데 얘는 조금 그래도 뒷좌석이 나쁘지 않아. 어느 정도 감싸줘. 다른 리뷰를 보면은 뒷 공간이 별로 안 좋다, 뒷좌석이 불편하다고 하는 게 많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 탔을 때 여기 조금 오른쪽에 소프트도 돼 있고 난 이런 걸 좋아하거든. 난 여기가 너무 뒤가 너무 벤치식으로 돼갖고 여기도 판판하고 뒤도 판판하면 탔을 때 많이 움직이는 얘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좀 있으니까. 난 그게 좋고 그리고 또 이 헤드스페이스는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디자인 같은 거 여기 왔을 때 보시면 여기 도어 패널에 요 스피커 그릴이나 요거 요 라인이 여기까지 컨티뉴 되고 여기서 됐을 때 적스트포징 쉐입을 해준 것도 요런 것도 생각하는 게 그냥 스피커 그릴을 동그랗게 집어넣거나 네모나게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또 보면 요런 것도 보세요. 여기 벤트를 뒤에 여기 티도 나지 않게 여기 벤트를 놨어요. 요런 거 진짜 생각한 게 되게 기발한 거예요. 여기 너무 거슬리지 않게 여기 있고 사람들이 약간 대부분 여기만 벤트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이거 트렁크 한 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트렁크 스페이스는 깊고 폭은 좀 있지만 좀 아쉽긴 아쉽네요. 그죠? 근데 we have another storage space.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여기 밑에 스토리 스페이스. 왜냐면 옛날처럼 스페어 타이어가 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다른 스페이스를 했는데 여기 있어서 좋긴 한데 나 같으면은 저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깊게 만드는 게 난 그리고 요 공간은 더 조그맣게 요게 더 조그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기다가 수트케이스 같은 것도 많이 편해지고. 그치, 요게 조금 샬로하긴 해. 그건 조금 제가 아쉬워요. 일단 그럼 우리 한번 운전해봐도 될까요? 아, 운전해도 되죠. 운전을 해야지 얘는 딱, 그래서 그렇구나. EV 중에서는 이 차가 진짜 주행 느낌 좋구나. 자, let's get it. 와, 근데 이 스티어링 휠, 이 핸들은 참 느낌이 좋네. 핸들 이번에 두툼하고. 새로 나온 건데. 뭐 다들 레이스카 좋다고 같은데? 하더라고. 다 좋다고 하더라고. It's got the flat bottom and wow, it's really thick too. 되게 두꺼워서. 나한테는 촉감이 나쁘진 않아. 자, 일단 독일차가 독일차일 만큼 묵직해요. 그리고 또 EV 자동차이기 때문에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뭐 지금 뭐 빨리 가진 않지만 느껴지는데 지금도 지금 저 스피드 범프 위로 올라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짱짱한 서스펜션 느낌이 들어요. 아직.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얘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가솔린 차하고 타보면은 가솔린 차는 좀 가벼워서 약간 살짝 노면에 통통통 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 통통통 튀는 진동을 배터리를 한번 걸러서 오는지 엄청 묵직하게 느껴져. 근데 거기서 오는 단점도 있긴 한데 잔진동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이 소리 나는 것도 끌 수도 있고. 아 근데 이거 되게 마음에 요 카본 파이버 요 패키지가 진짜 되게 그치, 엠팩에만. 되게 탐스럽네. 근데 여기만 있네. 여기는 없네. 제일 손자국 많이 가는 데가 없네. 와, 형 스피커 그를 여기 만져보면은 I know. 엄청 달라. 그건 좋아. 폭신폭신하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요 턴 시그널 이 느낌도 바뀌었어. 느낌이 바뀌었네. 그냥 it's very crisp. 되게 바삭하고 가볍게 해놨네. 옛날에 그 덕덕 이게 아니고 그치, 그치. 되게 가볍게 했는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네. 이게 나는 느낌이 되게 좋아. 매일 쓰기에는 크리스프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엄청 짝깍짝깍하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느끼게끔. 나는 어떤 차들은 그거 있지. 요거는 이렇게 하면 요쪽에 있다가 끄면 되잖아. 근데 나 그거 싫어. 이렇게 한 다음에 짝깍짝깍 한 다음에 어쨌든 들어간 다음에 안 꺼지는 거 손으로 다시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 얘는 봐봐. 얘 좌측으로 누르면 이렇게 밑에 돼 있잖아. 근데 어떤 애들은 딱딱하고 다시 올라가잖아. 왜? 렉서스가. 그 BMW가 그거 처음 했었지. 내려갔다 다시 오잖아. 근데 그게 그 한 번 더 눌러야 되잖아. 그래서 맞아. 그게 어쩔 때는 난 지금 맞아, 한번더 눌러야 되잖아. 요게 뭐가 좋냐면 옛날 방식으로 다시 간 거 같아서 좋아. 맞아, 이바디 맞아. 차들이 다 그랬어. 근데 색채감 되게 부드럽다. 되게 부드러워. 크리미해. 지금 이거 컴포트 모드야. It's very creamy. It feels very smooth. 역시. 주행실 가면 형 5 시리즈 진짜 좋더라고. 괜찮네. 크림을 누가 앞에 깔아놓은 것처럼 이 땅이 통일성 있게 되게 스무드해. 근데 크림. 뭔지 알아 형? 이거 20인치 휠이야. 30 series in the rear, 35 series in the front.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크리미하고 내가 다른 자동차 회사를 뭐 깎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승차감이나 이런 느낌은 진짜 BMW는 옛날부터 되게 짱짱할 땐 짱짱하고 부드러울 땐 부드러운 건 얘네들 인정해줘야 돼. 맞아, 인정해줘야 돼. 내가 E36 있었을 때도 H&R 서스펜션 다 하고 18인치 휠하고 그 당시에 40 시리즈 타이어는 되게 얇았었는데 덧납을 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되게 이랬어. 이거 정도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이 자동차 뭐 와. 이건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훨씬 좋지. 그래서 여기 왼쪽에 페달이 있잖아. 저게 뭐냐면 it gives you extra boost for 10 seconds. 오케이. 요새 자동차들 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트데이 드라이빙은 차고 넘쳐 이 차가. 그래서 그렇게 빠른 차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난 솔직히 해서 사람들이 이건 마력수가 뭐 이건 400마력밖에 안 되고 500마력 말도 안 되는 게 나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내 볼kswagen GTI 있지. 난 그거 충분해. More than plenty. More than plenty. 그게 228마력밖에 안 되는데 그 점수 또 터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충분히 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뭐 이 자동차는 뭐 340마력 자동차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한테는 일반 그냥 naturally aspirated engine 자동차 한 450마력 자동차처럼 느껴져요. It's very torquey. Very very torquey. 그런데 그 토크가 봐봐. It's right there. 금방 나와. 금방 나오는데 어떤 차들은 또 레그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얘는 진짜 금방 나온다. 전기차는 뭐 그런 맛으로 타는 거지. 전기 모터는 시작하면 맥시멈 토크니까. 나 잠깐만 여기서 레인 체인지를 한번. 괜찮네. 솔직히 얘기해줄까? 무거운데도 막 롤 이런 게 별로 없어. 이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변하지 이게 다 이렇게 계기판으로 빨간색으로 이것도 다 변해. 그리고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돼. 디스코네. 이 자동차를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느낌이 뭐냐면 일반 자동차를 다운시프트를 조금 한 것처럼 느껴져. 벌써 it's ready. 확실히 나는 이제 준비됐으니까는 네가 출발하면 난 갈게. 이 느낌이 딱 들어. 회생 제동도 좀 세지고. 그리고 소리 자체도 아까는 했는데 이건 조금 더 베이스가 있어져. 끝까지 돌려. 빨리 돌려봐. 핸들 빨리. 끝까지 돌려봐. What I'm saying is 회전 반경. 와, 진짜 EV 자동차는 내가 지금 여기가 스피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밟지만 얘는 뭐 70km까지는 금방이네. 금방이지. 그러니까 이 이상이 필요 없다는 거지. 데일리로 쓰기에는. 진짜로 누가 뭐 나는 500마리 픽을 하고 600마리 픽을 난 트랙용 자동차 트랙에서 쓰지 않을 거면 그 필요 없다니까. 진짜 이거면 충분해. 와, 충분하게 이건 오바지 거의.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한 뭐 번씩 거기는 뭐 쭉쭉 쏠 때가 아우토바는 있으면은 괜찮은데 today's driving now. 여기서 한 번만 지금 차 앞에도 없고 70km까지만 한번 밟아볼게요. You're sleeping because it's rear wheel drive. 와, it's good. 나는 이 승차감도 좋고 이 핸들링도 그냥 난 이래. 나는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내가 손으로 바퀴를 잡고 돌리는 그런 피드백이 없지. 얘는 아직도 조금 뭔가 딜레이가 느끼는 것처럼 피드백이 별로 없는 거지. 피드백이 거의 없어. 나랑 싱크로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 맞아. 그건 맞아. BM 스페어링이 그래. 내가 더 싸잖아 포르쉐보다. 그렇지. 근데
자, 그게 내 말이에요. 가격으로 친다면은, 그리고 또 이거는 거의, 이건 this is a family car. 뭐, 이가나 아마 골드라고 말은 할 수 없는 게 자동차가 1억 넘기 때문에 이게 뭐 싼 차는 아니고 이게 이꼬차는 아니에요. 승차감 진짜 좋아. 와, 승합 진짜 좋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엄청 매끄럽네. 진짜 크림 같아. 아니 어떻게 it's a low profile tire, summer tire too. 이런 느낌이야. 그림을 그렸을 때 그냥 종이를 데스크에다 올려놓고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한 몇 겹이 밑에 뭐가 되고 있는데 그 된 게 딱딱한 건데 조금 쿠션감 주고 볼펜 싸구려 말고 되게 부드러운 거 있지. 와. 되게 승차감 다른 거 다 떠나서 난 이 스티어링은 뭐 나쁘진 않은데 내 입맛에는 조금 좀 나랑 맞아, 싱크로가 안 그건 맞아. 맞아. 나랑 그거는 싱크로가 이건 익숙돼야 되겠지. 이것도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해. 이것도만 한 2주에서 한 달 타면 근데 익숙되겠지만 타다 보면은 you don't think about it, right? 그렇겠지. 근데 그냥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누구 거를 탔을 때 준비를 해내는 거죠. 근데 이 승차감은 짱인 것 같은데? 5 시리즈의 이런 승차감 나는 이거는 S클래스 수준이야. absolutely satisfied. 야야야. 이거는 그냥 진짜로 무슨 슈퍼살론 회장님 태워도 충분히. 그 옛날 7 시리즈라고 하잖아. 크기도 옛날 7 시리즈. Yeah, nowadays so many stabilizers and all these kind of sensors and everything 너무 완벽한데? 카처맨! 자, 일단 자동차를 한번 타보고 자동차를 이렇게 리뷰해보고 디자인도 다 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 전은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차가 종류가 많이 있고 또 경주할 때는 또 트랙용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실용성 있게끔 그래도 i5 라인에서 중간급을 산 것 같아요. 보면 이건 후륜이고 모터가 하나 있는 차. 9천만 원급이 아니면 1억으로 올라가는. 근데 또 거기서 더 붙이려면 모터 2개 있는 거 1억 3, 4천 주고 사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EV를 타는 이유는 뭐냐, 환경도 있지만 전략을 하기 위해서 타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 베이스 가격 자체가 좀 높지 않은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렉서스도 사실은 싼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 가격선에서는 진짜 빌드 퀄리티나 승차감도 좋고 완성도는 진짜로 완벽한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와 한 2천만 원 차이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EV 자동차는 갈까 말까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고 또 벌써 이분처럼 EV 세상으로 예전에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EV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EV 자동차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요게 맞겠죠. 승차감 이 자동차 짱이에요. 이 자동차에서 제일 좋았었던 점들 안에 있는 퀄리티 진짜 고퀄리티 모든 거 빌드 퀄리티도 고퀄리티 그리고 또 승차감 짱 그리고 터닝 레이쇼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요 자동차 유턴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아반떼를 유턴하는 거 못지않게 되게 유턴이 되게 샤프하게 잘 되고 그리고 또 리어 휠 스티어링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참 좋아졌어요, 그죠? 기능이 참 좋아졌고 그리고 또 안에 공간도 뭐 컴플레인 할 필요 없이 편해요. 하지만 아직은 진짜로 다 EV를 안 타도 되고 내연기관 자동차 탈 수 있는데 이 자동차를 이만큼 돈을 내서 그만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이 스티어링감이랑 이런 게 조금 뭔가 나한테 싱크로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나하고 너무나도 익숙되지 않은 건데 나는 아직도 이게 내 마음을 안 흔든다. 만약에 이 자동차가 5천만 원 선, 7천만 원 선 한다면은 그러면 진짜로 많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억대로 넘어가는 순간 이 마인드가 나를 그걸 조절을 잘 안 해주는 조금 비싼 건 맞아요. EV 자동차인데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용도에 맞는 차들이 있으면은 이것도 타보면은 나름 그만한 충분한 가격대에 내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주 좋은 차라고 또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산 거고 이제 얼마나 오래 갖고 있을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는 PPF 같은데 안 해요. 안 해, 돈을 일단 바르고 버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엔 또 어떤 자동차를 갖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컬츠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까 얘기했듯이 So, follow, like, subscribe and Culture Man will be there. On the count of three, you ready? 1, 2, 3, bam! Woo!